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에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식 11차. 앰뷸런스까지 대동된 이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는 진술조서 날인을 거부한 채 나와버렸습니다. 출석 전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은 역시 허언에 불과했고, 검찰의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가 등장한 셈입니다. 기상천외한 사법 방탄 기법들이 난무하는 모습에 웬만한 범죄 피의자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일 겁니다. 국민을 위해 자신의 건강마저도 내려놓는 마지막 정치적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단식마저도 본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으로 이용할 거라 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끝끝내 회피하는 이 대표의 모습을 보니 여의도 반치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정당한 수단으로는 본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할 방법이 없으니 온갖 변칙과 반칙을 섞어 쓰며 시간 끌기, 말 바꾸기, 뒤집어 씌우기로 버텨보지만 이런 꼼수 정치도 이제 임계치에 도달한 듯 보입니다. 이 대표가 그토록 당당하다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조건 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재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는 영장 청구로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만배가 연루된 대선 공작 사건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공모하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에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1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윤석열 주임검사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가짜 인터뷰를 6개월 묵혔다가 대선 사흘 전 기사와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대선 판도를 뒤엎으려는 계획적 거짓 폭로로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짜 인터뷰를 그대로 받아 보도한 주요 매체 중 가장 먼저 보도한 경향신문보다 31분이나 빨리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공유 준비를 했음을 시사합니다. 의심해 볼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우영 씨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은 대장동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적도 없다는 해명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매체들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관련성을 집중 보도했고 위를 뒷배 삼아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공세를 폈습니다. 뉴스타파 가짜 인터뷰와는 별개로 JTBC가 대선 보름 전쯤 윤석열 커피 관련해서 가짜 사실을 처음 보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방송에 나가 기정사실인 양 역공에 나선 것은 조직적인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직후 TV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커피는 왜 타줬느냐고 다그쳤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출 브로커를 본 적도 없다고 반박하자 아이고 참 희한하네 라는 조롱까지 했습니다. 대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대선 직전 이를 10분 활용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0.7%포인트 차의 박빙 승부로 끝났다는 점에서 자칫 승패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가짜 인터뷰, 조작된 여론으로 대선 결과를 흔들려 했다면 중대범죄이자 심대한 국기문란입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개입, 공모 여부입니다. 여러 세력이 가담한 정치 공작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배후와 공모자 등 전모를 낱낱이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출마 여부를 물었습니다. 정책을 논하는 대정부 질문에서의 첫 질문이 취지에 맞지 않는 도발이었습니다. 왜 자꾸 정치적인 질문을 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냐고 공격하는 것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더니 국민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안민석 기분 상해죄입니까? 안민석 의원의 언행을 돌아보면 참 가관입니다. 안민석 기분 상해죄에 저촉만 되면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지역구 민원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국감 증인의 면전에서 듣보잡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욕부터 하고 보는 무례하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발언과 태도를 논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김태우 구청장 후보를 방탄 제보자라고 평가하며 흠집냈습니다. 이 또한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밝혀지게 안민석 의원의 기분 상해죄에 저촉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자를 팔아 돈벌이한 윤지호의 들러리를 사며 공익제보자로 포장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알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대선 공작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치권, 부동산 개발업자들, 친문 검찰,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이 하나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를 조작하고 퍼뜨렸습니다. 김대업 게이트도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경 검언 대선 공작 카르텔이 총동원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김만배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득을 노린 업자들은 대선판을 뒤흔들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뒷배가 되어 입법과 물량 공세로 대장동 게이트 책임을 물타기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친문 검찰은 김만배의 인터뷰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도 침묵했고 진보 언론과 내통하며 대선 공작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언론은 최소한의 팩트체크 절차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대선 공작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작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발본 3권과 일벌 100개만이 또 다른 대선 공작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대선 직전 사흘 동안 65회의 SNS를 올리며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퍼뜨린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해야 합니다. 대선 공작의 일원이라면 의원직 상실은 당연합니다. 가짜뉴스나 퍼나르는 민주당 의원 30명 넘게 사라져도 국회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김만배 같은 업자도 다시 구속시키고 단 한 푼의 부정한 재산도 남겨져선 안 됩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당과 결탁한 친문 검찰은 검사 자격이 아니라 법조인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아닌 대선 공작소가 된 일부 매체는 대충 사과하고 적당한 징계로 넘어갈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오보가 아닌 조직적 대선 공작에 가담한 매체는 등록 취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어떤 공작이 횡행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뒤로는 대선 공작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피의자가 민주투사로 둔갑하여 검찰에 5번째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 공언했지만 역시나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에서 보여준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법의 사각지대 안을 찾아 헤매는 테크니션 법조인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 수사도 피의자 임의로 중단하고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며 조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는 등 버젓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5번의 검찰 출석을 통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증거를 스스로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사 후에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더욱 가관입니다. 정치검찰이니 정적제거라는 등 온갖 수식으로 스스로 본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검찰청을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특권,
야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한 황제 수사를 보는 국민은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황당함을 느끼며 검찰 수사에서 동문서답만 하는 이재명 대표에서 한글부터 다시 배우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검찰 수사를 지연시켜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 말처럼 아무런 죄가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을 왜 명분 없는 단식까지 하면서 법 깨돌이가 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만백 신앙님 허위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 뒤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의혹은 경악할 수준으로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 조작 뉴스를 퍼날랐던 언론 매체들은 짜깁기는 인정하면서도 의도된 기획이 아니었다며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조작 뉴스 보도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인터뷰 전문이 공개되면서 언론의 기본인 팩트 확인도 안 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거짓과 공작 의도로 사전 기획됐고 뉴스타파에서 시작하여 JTBC, MBC, KBS 등의 언론사들이 유포한 가짜뉴스 카르텔입니다. 지난 7일에 김만배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신앙님과는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만난 사이, 인터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 6개월 전인 2021년 3월부터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었고 신앙님이 허위 인터뷰한 뒤 거의 매일 김만배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만배가 신앙님 책 3권을 구매하며 실제 거래일자보다 6개월 앞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시점과 15년에서 25년 만에 처음 만난 사이라는 발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 하루 전날인 14일 휴대전화를 폐기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허위 날조 인터뷰 전에 신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은폐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선일 3일 전 뉴스타파가 상상속 커피 허위 인터뷰를 공개하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주요 매체보다 30분이나 더 빨리 페이스북에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에 앞서 TV토론에서는 조우영에게 커피는 왜 타줬습니까? 라며 굴뚝에 불을 피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바꾸치기 공작 사건은 일회성 뉴스 조작, 일부 언론들의 일탈 행위로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역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 세력이 대선 때마다 습관처럼 저질렀던 대선 공작의 재현일 것입니다. TV토론에서 아이고 참 희한하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화무시비롱, 진실은 영원히 가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가무시비롱, 열흘 넘게 붉게 피는 가짜뉴스도 역시 없습니다. 진실의 힘이 가짜뉴스를 시들게 할 것입니다. 허위 인터뷰는 대장동 몸통 바꾸치기를 거쳐 대통령 바꾸치기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헌정사를, 대한민국 역사를 순식간에 뒤바꿀 뻔했던 대통령 바꾸치기 공작은 결코 그 진실을 가둘 수 없고 가둬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